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.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상속받은 미국 IRA, 개인은퇴 계좌죠. 이거 세금 문제가 아주 복잡하다고 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뭐 잘 활용하면 큰 기회인데 잘못하면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정확히 보셨어요. 보통 자산 상속이랑은 이게 좀 다른 게 은퇴계좌 상속은 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는 거, 이게 핵심이거든요. 특히 그 전통적 IRA, 그러니까 기여금 낼 때 세금 공제받았던 거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건 인출할 때 일반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. 반면에 로스 IRA는 좀 다르죠. 로스는 어떻게 다른가요? 로스 IRA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넣은 거니까 뭐 특정 조건만 맞으면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2019년 Secure 법안이랑 또 2022년에 Security 2.0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그 법들 때문에 규칙이 정말 크게 바뀌었죠. 네.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, 그러니까 상속받는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, 특히 이제 수혜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, 이걸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수혜자를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적격 지정 수혜자, 이걸 EDB라고 부르는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, 또 특정 요건 갖춘 신탁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. EDB요. 네. 그리고 비적격 지정 수혜자, NEDB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인 자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세요.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되지 않은 수혜자, 뭐 유산이라든지 자선단체 같은 경우고요. 처럼 좀 길게 자기 기대 수명에 맞춰서 인출할 수 있는 편인데 NEDB는 상황이 달라졌어요. 일반적으로 10년 규칙이란 걸 따라야 합니다. 10년 규칙이요? 그게 뭔가요? 네, 상속받은 해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10년 안에 계좌 잔액을 전부 인출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. 10년 안에 전부요? 와, 그럼 NEDB, 그러니까 성인 자녀분들은 이 10년 규칙을 꼭 알아야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어요. 함정이요? 네,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피상속인,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본인의 요구된 최소 분배, RMD라고 하죠. 이걸 받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이 10년 규칙 적용법이 또 달라져요. 아, RMD 시작 여부에 따라서요?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?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. 만약에 피상속인이 RMD 시작 전에 돌아가셨다. 그러면 NEDB는 그냥 10년 동안은 자유롭게 인출하다가 10년 차 마지막 날까지 계정만 비우면 돼요. 뭐 매년 얼마씩 빼야 한다 이런 의무는 없어요. 아, 그럼 좀 유연하네요? 네. 근데 문제는 RMD 시작 후에 돌아가셨을 때예요. 이때는 10년 안에 전액 인출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요. 추가로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 매년 자기 기대 수명 기준으로 계산된 RMD를 또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해요. 네. 잠깐만요. 그럼 10년 안에 다 비워야 하는데 그 와중에 매년 또 얼마씩 억지로 빼야 한다고요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인출 계획 세울 때 훨씬 덜 유연해지는 거죠. 그리고 이게 2025년부터는 이 연간 RMD 안 지키면 벌금, 그러니까 페널티가 꽤 세게 붙을 예정이거든요. 와, 이건 진짜 큰 차이네요. 인출 계획 잘못 짜면 페널티까지 물 수 있겠어요.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군요. 그리고 자료 보니까 또 세금 기준액,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하던데 이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요? 네,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피상속인이 옛날에 IRA에 돈 넣을 때 세금 공제를 안 받고 그러니까 세후 소득으로 넣은 돈이 있다면요. 그 부분은 기준액, 즉 이미 세금 낸 원금이니까 인출할 때 비과세예요. 오, 그럼 세금을 덜 낼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문제는 그 기준액이 얼마인지 증명할 책임이 상속인,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. 보통은 IRS 양식 8606, Form 8606이라는 서류로 확인해야 하고요. 폼 8606이요. 그걸 찾아야 하는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,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, 그러니까 NDB 같은 경우는요, 이 상속받은 IRA의 기준액을 자기 개인 IRA 기준액이랑 합치면 안 돼요. 아, 섞으면 안 되는군요. 네, 각각의 상속 IRA마다 별도로 폼 8606을 가지고 인출할 때마다 비례배분 규칙, 프로레이라 룰이라고 하는데 이걸 적용해서 과세될 부분이랑 비과세될 부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. 이게 되게 복잡해서요. 실제로 상담해 보면 이 폼 8606 기록을 못 찾거나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훨씬 많이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심지어 세금 신고 프로그램들도 이건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. 이야, 그럼 폼 8606 기록을 찾는 게 정말 관건이겠네요.
기록이 없으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. 근데 아까 NDB 이야기했는데 배우자 수혜자는 상황이 좀 더 낫다고 들었어요. 선택지가 더 많다고요. 네, 맞아요. 배우자는 선택지가 훨씬 많아서 좀 유리하죠. 일단 상속받은 IRA를 그냥 본인 명의 IRA로 롤오버, 그러니까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자기 RMD 시작할 때까지 인출을 미룰 수 있고요. 자기 계좌처럼 쓸 수 있군요. 네, 또는 상속받은 IRA 계좌, 이걸 Inherited IRA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이 59.5세가 안 됐더라도 페널티 없이 돈을 꺼내 쓸 수가 있어요. 급전 필요할 때 유용하겠죠. 오, 그것도 좋은데요? 그리고 2024년부터는 SCOR이 2.0 덕분에 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는데 RMD 시작 시점을 돌아가신 배우자 기준으로 맞춰서 늦출 수도 있게 됐어요. 와, 정말 옵션이 다양하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배우자분들은 본인 나이나 은퇴 계획, 자금 필요성 이런 걸 다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확실히 배우자 수혜자는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의 폭이 넓군요. 정말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네요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만약에 여러분이 IRA를 상속받으셨다.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내가 EDB인지 NEDB인지 어떤 수혜자인지 명확히 아는 거고요. 네, 유형 파악.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RMD를 시작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확인하는 거. 특히 NEDB라면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. RMD 시작 여부 체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펌 8606 기록을 어떻게든 찾아서 세금 기준액, 베이시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. 이것만 잘 챙겨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. 네, 수혜자 유형, RMD 시작 여부, 그리고 폼 8606 확인,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.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이 복잡한 상속 IRA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NEDB 해당되시는 분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인출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,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 시큐어 법안들이 나온 이후에는요. 은퇴 계획이라는 게 단순히 누구한테 재산을 남길까?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제는 각 상속받는 사람의 법적인 지위, 그러니까 ENDB냐, NEDB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장기적인 효과까지 다 고려해서 어떻게 남길 것인가를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